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이 진행되는 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닉스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요. 예전 같으면 와, 2차 전지가 묻었다? 그러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 흥행의 보증수표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업황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으면 분명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닉스가 과연 매력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 격벽입니다. 모두 배터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는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인데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 폭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시원하게 해소가 되어야 본격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전기차 시대를 맞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회사는 2차 전지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불이 나더라도 다른 데로 옮겨 붙는 현상을 지연시키는 그럴 수 있는 제품 개발에 공을 들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배터리셀 패드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셀 간의 마찰 같은 그런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원천적인 요인을 미연에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제품이고요. 내화 격벽은 배터리 모듈과 모듈 간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도미노처럼 번지게 되는 현상을 좀 억제시키고 그로 인해서 탑승자가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배터리셀 패드는 배터리셀 사이에 위치해서 스웰링 현상이나 주행 시의 진동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스웰링 현상이란 무엇이냐? 전기차가 충전되고 방전될 때 배터리셀의 온도 상승과 셀의 팽창,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셀 부피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제품 불량이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이때 배터리셀 패드를 셀 사이사이에 위치시키게 되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때 배터리셀의 움직임 자체를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배터리셀이 수축할 때는 원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압력을 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들을 아예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셀이 모여서 모듈 형식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배터리 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무튼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모듈 하나에 불이 붙으면 인접해 있는 모듈에 주르륵 도미노처럼 불이 빠르게 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서 방화벽의 역할을 해주는 게 내화 격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 격벽 모두 이닉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부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내화 격벽은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라서 이쪽으로는 또 경쟁사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는 경쟁사가 없대요. 그래서 아직은 이 회사의 매출이 거의 배터리셀 패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내화 격벽의 매출 비중을 좀 더 높여가겠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21년에 개발이 완료됐고 기아의 EV9에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해요. 현대 기아차의 다른 차종도 양산이 되면 바로 내화 격벽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매출 비중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주요 고객사를 보면 현대모비스, H그린파워, SK온의 계열사인 SK배터리 아메리카 등이 있더라고요. 이들 고객사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 포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등의 제품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이 2차 전지 부품들로 돈을 번 지는 6년도 채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고 또 글로벌 고객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품질 경쟁력을 꼽습니다. 고객사 제조 공정에 최적화된 배터리셀 패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고객사 공정 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대요. 특히 또 배터리셀 패드 전용 압축 반발력 시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제품의 실제 규격으로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사로서는 공정 수율이 올라가면 그게 이득인 거니까 이닉스가 다른 회사 대비해서 수주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왔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제품 모두 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시장 개척자로서 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선제적인 투자로 규모의 경제도 이미 달성이 됐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공정도 이미 갖추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우선적인 협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또 회사의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회사는 앞으로 추가 성장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제품 라인업을 더 다양화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겠고요. 또 북미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해서 미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을 해서 고객사들의 현지 생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에 발맞춰서 미국 엘라베마주에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여기가 현대차, 기아의 공장을 비롯해서 또 포드, SK온의 합작 공장도 위치해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더라고요. 회사는 미국 신공장 설립을 통해서 기존 고객사에 추가적인 제품을 수주하는 것 플러스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의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독일의 BMW가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공모자금의 대부분도 미국 진출과 또 생산 캐파 확대에 쓰일 예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 올해 10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제품 생산은 올해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 보고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매출이 늘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매출 증가세 자체는 조금씩 더뎌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또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회사가 제품의 설계부터 가공, 조립,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품질 테스트까지도 공정을 다 내재화시켰기 때문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몇 배 더 높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년까지 수주 잔고가 3,444억 원 정도가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게 이변이 없다면 100% 다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치라고 하거든요.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잔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을 수주 잔고로 조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신흥 SEC, 상신 EDP, 영화테크, 알로코, 테이펙스를 선정을 했고 23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 기준 평균 PER은 12.01배가 나왔습니다. 이닉스의 23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인 108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 14,090원을 산출을 했고요. 할인율 34.71%에서 21.93%를 적용, 공모가 밴드는 9,200원에서 11,100원을 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공모가가 14,000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할인이 아예 없이 공모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같이 보시죠. 경쟁률은 670.60 대 1, 195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면 참여 건수가 HB 인베스트먼트랑 비슷해요. 조금 낮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과거와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근데 이닉스가 현대임스보다는 공모 규모가 200억 원가량 작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조금 더 낮잖아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아주 높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이 제시됐잖아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미제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였고요. 특히나 14,000원 이상 비율이 건수 기준, 수량 기준으로도 모두 8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14,000원에 확정을 했는데 이게 상단을 27.27%나 초과한 수준이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할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공모가라는 게 아쉽기는 한 거죠. 근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닉스는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건수 기준 28.05%, 수량 기준 25.31%나 기록해줬거든요. 1개월과 3개월 비중이 높습니다. 자, 최근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가장 높아요.
오늘 그리고 우진엔텍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44%까지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닉스도 잘만 잡아준다면 최종적으로 50%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유통 물량 측면에서 조건이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는 퀄리티 측면에서 매우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공모가가 14,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4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70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아주 소형은 아닌 거죠. 청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조합에 5%가 배정이 됐는데 아마도 다 소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 예측이 잘 나왔기 때문에 더. 그리고 상장 즉시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식 총수의 31.42%로 적지 않은 수준이긴 한데요. 상장일에 매도 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가 전혀 없다는 게 분명히 장점이고요. 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99억 원.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종 확약이 50%까지 올라준다. 그래서 딱 50%를 적용을 하게 되면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까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약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삼성증권이 제발 잘 잡아주기를. 네, 그러면 최종적인 확약이 적용되기 전에 유통 가능 금액의 규모가 비슷했던 최근의 공모주들부터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Y바이오로직스와 AS텍이 있었는데요. 둘 다 성과가 좋긴 했죠. 수급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보시면 이닉스가 수요 예측에서의 확약 비율이 이 중에서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꽤 높은 확약을 적용을 받게 되면 말했듯이 유통 가능 금액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가벼워질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기존 주주의 비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확약에 따른 감소 비중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다가 수급만 잘 붙어준다면 저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공모가가 상단을 거의 30%나 초과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한번 미리 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24년 예상 순이익을 적용을 했어요. 122억 원. 그리고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평균 PER인 11.93배를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 1,455억 원을 계산을 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약 16,044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공모가보다는 약 15%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사실 이닉스랑 가장 유사한 사업 내용을 가진 회사로는 나노팀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2차 전지 방열 소재를 전문으로 했던 작년에 상장한 기업 생각나시죠? 네, 나노팀은 PER이 55.12배로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포함을 시켜서 공격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약 25,727원, 공모가보다 약 84%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닉스가 80% 이상의 수익 구간은 좀 줄 수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금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 총 75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겠죠. 수수료 2,000원 있고 계좌는 비대면 은행 연계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급은 18,000주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이게 딱 기본 등급입니다. 증거금 1억 2,600만 원까지가 최대고요. 100% 우대 등급은 37,000주, 2억 5,900만 원까지 가능, 200% 우대 등급은 74,000주, 5억 1,8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증거금 14만 원 준비하셔야겠고요. 자, 그럼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했던 종목들은 30만 건이 좀 최대치로 작용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청약이 진행되는 종목들을 보니까 뭔가 생각보다 참여도가 훨씬 적극적인 그런 느낌을 딱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닉스도 좀 올려서 34만 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1.10주, 한 주는 좀 안정적으로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금은 6.8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요.
한 6.5에서 6.8조 원.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590대 1 정도가 됩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2,5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750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마찬가지로 546입 적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는 쪽으로 청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닉스와 IBKS 제24호 스펙 청약이 겹쳐 있는데요. 청약 2일 차인 24일에 우진은택과 대신 17호 스펙이 또 동시에 상장을 할 거거든요. 이들의 성과에 따라 청약 참여도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닉스랑 IBKS는요. 그래서 저도 두 친구의 성적을 좀 참고는 해봐야겠네요. 우선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 기대 수익금을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 등급 풀청약을 가정을 했고요. 균등은 한 주, 비례는 7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배정 금액은 11만 2천 원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을 80% 잡으면 기대 수익은 89,600원, 더블 가주면 11만 2천 원, 3배까지 올라주면 22만 4천 원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틀치 파킹 이자보다는 좀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찌됐든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네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24일이 엄청나게 기다려집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